네, 안녕하십니까. 전재홍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헤드의 변천사, 헤드의 진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그때 제가 약속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헤드가 이렇게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럼 비거리는 도대체 클럽의 진화에 따라서 분명히 기능성이 많이 향상됐을 텐데, 그럼 비거리는 얼마나 증가가 됐을까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골프 쪽에서는 영향이 있다는 골프 다이제스트가 2002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980년하고요 2002년하고 시간 차이는 얼마나 되죠?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22년에 대해서 클럽은 굉장히 많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22년 동안에 과연 비거리는 얼마나 늘었을까라고 해서 골프 다이제스트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골프 다이제스트가 발표했다니까 조금 신뢰성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1980년대에 있어서의 헤드는 어떤 거였죠? 요즘 뭐 소재가 막 개발되고 첨단 소재가 다 나오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나무 재질로 만들었다. 우드 헤드였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헤드의 진화에서 여태까지 퍼시몬 헤드, 감나무로 되어 있던 헤드에서 메탈 헤드가 나온 것이 언제냐? 1979년에 게리 아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최초로 세계에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1980년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던 회사가 시작됐던 시점이 1979년이에요. 그럼 세계는 아직까지는 메탈 헤드를 하지 않았던데요. 그러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2002년도에 뭐죠? 요즘하고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헤드예요. 뭐? 티타늄 소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헤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겠죠. 또 한 가지 기능성인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5년경에 있었어요. 나이키 SQ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클리브랜드의 하이보아라는 모델이 출시됐는데 이때 아주 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그 디자인이 선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헤드를 보기보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러한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갖고 어떤 식으로 변화됐냐면은, 자, 이런 식의 변화를 해서 헤드 디자인이 나와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헤드에서요, 여기를 갖고 이런 식으로 깎아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만큼이 없어지고, 그리고 뒤에 이만큼이 더 커지는 그런 디자인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CG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헤드의 무게중심이 어딨냐는 건데, 자, 이 헤드의 무게중심은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충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헤드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되게 되면 헤드의 무게중심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훨씬 길어졌죠. 그죠? 무게중심이 헤드 페이스보다 뒤로 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성을 높여준 겁니다. 관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C스팟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게중심이 위에 있었던 것을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짧아졌죠. 그죠? 그럼 무게중심, 소위 말해서 어떤 헤드도 다 저중심 설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중심 설계는 뭐죠? 공을 조금 더 쉽게 띄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골프라는 스포츠는요, 무조건 공은 퍼터 빼고는 다 공은 잘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저중심 설계예요. 심지어 퍼터도 저중심 설계라고 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5년도에 출시됐던 클리브랜드의 하이보아가 극단적으로 이것을 구현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클럽 길이가 길면 거리 더 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1980년대 클럽 길이는 얼마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갖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당시에 쓰고 있던 메탈 헤드예요. 여기에 있는데 이 길이를 갖고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신 것도 굉장히 짧죠? 요게 42인치 반입니다. 헤드, 그때 샤프트 길이를 길게 할 수가 없었던 게, 헤드 자체가요, 이게 나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클럽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잡을 때 가장 가볍죠? 그립 쪽으로 가서 점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여기서 흔들었을 때 이 무게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윙 웨이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느끼는 게 헤드가 꽉 잡고 무겁다 보니까 길이가 길수록 쉽게 휘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럽 길이를 갖고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당시에 드라이버의 길이는 얼마? 42 하프에서요 43인치가 줄이었습니다. 그 이상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무 길이 길게 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되면 이 헤드가 무거워서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길이가 제한된 거였죠. 근데 이것이 티타늄 소재로 가다 보니까 헤드가 가벼워졌고요. 또 안에가 튜브 형태로 어떻게 돼요? 실재질이지만 안에가 텅 빈 상태예요. 그죠? 텅 빈 상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헤드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길이 길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 길이가 45, 길면은 더 멀리 나간다 그래서 46인치, 심지어 47인치까지도 출시되는 경향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되지만 93년도부터 이 골프 업계에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길이도 이렇게 돼서 변화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디자인에 대한 변화, 뭐 헤드 사이즈가 커지면 된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되죠? 이때가 160cc에서 180cc 헤드 사이즈였는데 2002년도에는 한 420cc 정도 됐었어요. 일단 460cca까지 커지지가 못했습니다. 제작 기술이 약간 미비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까지 커져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거리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매년 초에요, 이런 광고 문구를 봅니다. 신제품 출시, 그리고 밑에다가 꿈의 비거리 실현, 그리고 드라이브 헤드 이만큼 그려놓고요, 밑에다가 뭐죠? 20야드 비거리 보장. 혹시 이런 광고 보셨나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매년 초면은 무조건 이런 광고들이 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년 220야드씩 거리 더 나는 클럽이 나온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200야드 제가 비거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10년 전에는요. 10년 전에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에 저는 제로야드 쳤다는 얘기뿐이 안 나오죠. 매년 20야드씩 더 나오는 클럽이 나왔는데, 가만히 앉았어도 거리 더 나야 되는데, 또 가만히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년 후에는 제가 200야드 친다면 10년 후에 얼마 치죠? 저는 특별한 요령가 없어도 클럽의 진화에 따라서 400야드 칠 수 있다라는 얘기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어떨까요? 골프 다이제스트는 발표를 합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에 매년 20야드씩 더 나는 클럽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무려 440야드 정도는 거리가 더 나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진화됐어요. 길이도 길어졌죠. 헤드도 160, 180cc에서 어떻게 돼요? 420cc까지 커졌죠. 그죠? 나무 재질이었어요. 최첨단 지금도 쓰고 있는 티타늄 재질로 변화됐죠. 많은 디자인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시스 패턴 넓어지고 많이 해줬어요. 근데 골프 다이제스트는 발표합니다. 어떻게? 그것도 친절하게요. 프로는 얼마 늘고 아마추어는 얼마 늘었냐? 얼마 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가 22년 동안에 는 거리는 골프 다이제스트가 발표하는데 10야드. 프로들은 30야드 증가했다고 발표합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찾아보세요. 2002년도에 골프 다이제스트가 비거리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도 프로가 30야드 비거리가 더 늘었었던 것은 클럽의 진화보다는 어떤 거? 일단 선수층이 두꺼워진 겁니다. 선수들의 체력, 이런 것들,
그리고 선수들의 스윙 형태에 대한 메커니즘이 바뀌다 보니까 거리가 증가됐지 클럽의 진화에 따라서 거리가 증가됐다고 발표하지를 않아요. 아마추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거리의 진화는 용품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클럽보다는 뭐에? 볼에 진화합니다. 골프볼입니다. 골프볼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골프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볼은 다시 제가 비전공 분야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골프볼의 규제는 크게 나눠서 딱 두 가지예요. 이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뭐 딤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이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저항을 주기 위해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 무게에 따라서 또 거리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에 대한 진화는 굉장히 많아요. 자, 앞서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메이저에서 나온 볼을 갖고 맷줄을 한번 쳐보세요. 뭐 스크린 골프 같은 데서도 백스윙이 나오는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연습장에서 쓴 공을 갖고 한번 뛰어보세요. 백스핀 양이 거의 2000에서 3000 RP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볼에 대한 진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어서의 이런 선수들의 거리 증가는 클럽의 진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용품에서는 사실은 클럽보다는 볼의 진화가 앞선 겁니다. 그러면 클럽 특별히 뭐 할 게 없을까요? 사실은 골프 클럽의 이런 헤드에 대한 그 변천, 그리고 진화, 샤프트의 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리보다는 뭐가 주안점이 좀 더 쉽게 치게 하고 방향성을 좀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허무하시겠지만 너무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하지는 마세요. 거리는 우리 용품 쪽보다는 레슨 쪽과 연습량, 효율적인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에 좀 투자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리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냥 피팅만 했다고 해서 거리가 당연히 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클럽의 비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아이언이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